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식을 말하다, 분봉 단타형 수급 지표를 응용 수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VACD 지표를 이제 만들 건데요. VACD는 바로 MACD의 지표를 응용해서 만들 지표입니다. 그래서 VACD. 자, MACD는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 이동평균값의 수렴과 확산 강도를 보는 지표로서 분봉 단타에도 사용되는 지표가 MACD입니다. MACD는 말 그대로 이동평균값의 이제 수렴과 확산 강도를 보게 되는데요. 이 단타를 할 때 이동평균값 12와 26이 수렴을 받고 영선 수렴을 하고 확산할 때 우리가 매수 타점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다이버전스를 하게 되는데요. 확산 다이버전스를 할 때 그 강도가 나오는 게 또 오실레이터입니다. 오실레이터의 이제 강도를 보면서 영선 기준에서 영선 위는 골드의 수렴, 영선 아래는 데드의 수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원리를 바로 볼륨 값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VACD 지표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이제 만들었고요. VACD 지표는 바로 거래량의 이동 평균값의 수렴과 확산 강도를 보는 그런 이제 지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지표는 바로 분봉 단타형으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지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단타를 할 때 매수의 타점과 매도의 차점을 어,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단타를 할 때 매수의 타이밍과 매도의 타이밍을 딱 캐치를 해서 이때 이제 뭐 스캘핑 단타를 하던 어떤 타이밍을 잡을 때 단타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어떤 패턴에서 매수를 하고 어떤 패턴에서 매도를 하느냐.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단타는 바로 어, 짧게 짧게 수익을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단타라는 것은 당일에 거래를 해서 당일에 매도를 해서 수익을 이제 실현시키는 그런 매매 방법이 바로 단타죠. 그래서 분봉 단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매수의 타이밍을 잘 잡고 매도의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될 텐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보냐 이거죠. 어, 어떤 분은 거래량을 보면서 타점을 잡을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동평균선의 골든 클로스나 데드 클로스 때 매수의 타점과 매도의 타점을 잡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하나의 이제 기준을 잡아줄 때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주가의 상승과 하락의 가장 첫 번째 중요 요소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즉 수급입니다. 수급이 유입되느냐, 수급이 분산되느냐. 자, 이걸 볼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단타를 할 때 이동 평균선으로 기준을 잡는 분이 있고 단타를 할 때 거래량으로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바로 주가 상승과 하락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차지하는 것이 바로 수급, 바로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의 패턴을 분석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성공적인 단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응용 수식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매매하는 기준을 잡는 분들과 거래량의 거래량의 유입과 분산을 보면서 매매하는 분들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하나의 수급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MACD를 응용해서 이름하여 제가 VACD라고 부르는 그런 지표를 만들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이제 VACD입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봤고요. 이동 평균 값의 수렴과 확산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볼륨 값의 수렴과 확산, 컨버전스와 다이버전스를
바로 동시에 표현하는 그런 지표가 바로 VACD입니다. VACD로 이제 응용지표를 만들었고, 자, 영선 위에 오실레이터 값과 영선 아래에 오실레이터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버전스와 다이버전스를 표현했고요. 이건 볼륨 값입니다. 그리고 이동평균값 MACD 12와 시그널 9의 값을 갖고 있는 수렴을 하게 되면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수렴과 볼륨 수렴까지 볼 수 있게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VACD입니다. 그럼 VACD의 이제 이 지표의 원리를 이제 설명드릴게요. 보통 우리는 별 의미 없이도 이 거래량 보조 지표를 꺼냈습니다. 자, 이런 막대 그래프로만으로는 우리가 이 볼륨 값의 패턴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의 보조 지표를 꺼내게 되면 이 막대 그래프를 보게 되는데요. 이 막대 그래프로는 이 거래량의 패턴을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별 의미 없이 이렇게 거래량의 보조 지표를 꺼내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라인 설정에서 보시면 이 거래량의 보조 지표는 총 5가지의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래량을 나타내는 이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이라는데 히스토그램이 막대 그래프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의 이동 평균 값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조건에 가게 되면 이평의 종류는 단순으로 되어 있고요. 기간 값을 보게 되면 기간 1은 5, 기간 2는 20, 기간 3은 60, 기간 4는 120.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뭐 5의 값과 10입, 20, 뭐 60을 보겠다. 그러면 기간값을 바꿔주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별 의미 없이 이 막대 그래프를 띄워놓습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건 거래량의 정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거래량의 패턴을 해석하기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초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막대 그래프로만으로는 거래량의 패턴을 구분할 수가 없다. 바로 이 막대 그래프를 좀 제외하고 이동평균선입니다. 거래량의 이동평균선이에요. 일반적인 단순 이동평균선이 아닌 거래량의 이동평균값입니다. 거래량의 이동평균값. 여기서는 이제 라인 설정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4포인트로 맞추고 21은 바로 5포인트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이제 제외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없어진 상태에서 거래량의 이동평균값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5일과 20일이 서로 컨버전스를 했죠. 수렴을 했습니다. 골드에 수렴을 했죠. 골든 클로스를 했죠. 5일과 20일의 거래량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했죠. 수렴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확산을 하죠. 자, 확산하는데 5일선과 21선의 거래량의 이동평균선이 골든 클로스를 할 때 이 주가를 한번 보세요. 수렴한 다음에 주가는 상승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 5일과 20일이 골든 클로스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거래량의 이동평균선 5일과 20일이 골든 클로스를 할 때 이 부분을 확인해 보면 주가는 상승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거래량의 이동평균선 5일과 20일이 서로 상향 골든 클로스를 하니까 수렴을 한 이후에 확산을 하게 됩니다. 확산. 그쵸? 확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가는 거래량이 수렴하고 확산할 때 주가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컨버전스, 그 다음 확산, 다이버전스가 일어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한 번 수렴을 하고 5일선과 20일이 서로 상향 골든 클로스라면서
또 한 번에 확산을 하죠. 컨버전스와 다이버전스가 일어나고 주가는 상승합니다. 자, 이게 분봉 패턴을 보는 겁니다, 지금. 분봉 패턴을 보는 거고, 단순 이동평균선 5일과 20일이 수렴받는 것처럼 거래량의 단순 이동평균선이 5일선과 20일선이 수렴하고 확산하는 거, 동일 패턴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을 보면서 단타 매매를 하고, 어떤 분은 거래량을 보면서 단타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거래량을 볼 때 이 막대 그래프로만, 별 의미 없는 이 막대 그래프를 띄워놓는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거래량의 패턴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수렴과 확산을 봐야 됩니다. 거래량의 이동 평균값의 수렴과 확산을 봐야 됩니다. 수렴과 확산. 아시겠죠? 이 막대 그래프는 의미가 없습니다. 거래량 정도를 이제 볼 수는 있겠죠. 거래량 정도는 볼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는 막대 그래프로는 이 거래량의 수렴과 확산 강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 의미 없는 막대 그래프를 볼 것이 아니라 거래량의 이동 평균선의 이 패턴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게 보게 되면 5일선과 20일의 거래량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받고 확산할 때, 이동평균값 5일과 20일이 수렴받고 확산할 때, 자, 이럴 때 바로 주가 상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대두의 수렴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두의 수렴이 나면서 확산할 때 주가는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이버전스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입니다. 양봉 상승과 수렴과 확산일 때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 음봉, 음봉과, 음봉과 확산일 때 하락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볼륨 값의 수렴을 보는 때 우리가 이제 보통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막대 그래프를 해놓고 이 상태로는 우리가 이제 이 거래량의 이동평균선의 볼륨 수렴을 확인할 수가 없죠. 이 볼륨 수렴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차라리 막대 그래프를 이 볼륨 수렴으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막대 그래프로 볼륨 수렴을 표현하는 게 바로 지표 중에서 볼륨 오실레이터가 있습니다. 자, 볼륨 오실레이터 한번 꺼내볼게요. 자,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볼륨 오실레이터. 이게 바로 이제 볼륨 오실레이터인데요. 이건 거래량의 이동평균값의 수렴과 확산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5일과 20일로 해고요. 자, 이 평값을 5일과 20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동평균값이 5와 20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색상을 황금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색상을 황금색으로 바꾸죠. 상승의 색상을 황금색으로, 하락을 자, 하늘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표 조건은 5일과 20일이에요. 이건 뭐냐면 거래량 이동평균선 5일과 20일입니다.
이게 볼륨 오실레이터예요. 자, 막대기 그래프를 제외하겠습니다. 거래량의, 그죠? 막대 그래프를 이제 제외하면, 자, 보세요. 5일과 20일이 서로 골든 클로스 실험했죠. 이 부분이 보면 볼륨 오실레이터로 표현됩니다. 영선 위에서 오실레이터 발생. 5일선과 20일이 수렴을 받았던데요. 자, 5일과 20일이 수렴을 받았던 곳. 5일과 20일이 수렴을 받았던 곳. 동일하죠? 5일과 20일이 수렴을 받았던 곳입니다. 이렇게. 자, 보이시죠? 이게 이제 볼륨 오실레이터의 거래량의 이동평균값의 수렴을 보는 거예요. 수렴을. 그러니까 별 의미와 필요성이 없이 우리는 거래량의 지표를 의미 없이 꺼내놓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로는 볼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5일과 20일이 서로 수렴해서 확산할 때, 거래량이 5일과 20일이 수렴할 때,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동평균값 5일과 20일이 서로 수렴을 할 때, MACD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MACD 12와 26, 그 다음에 시그널이 만나서 수렴을 할 때, 거래량의 이평값 수렴할 때 오실레이터.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와 역다이버전스. 자, 이것을 하나의 지표로 묶었다는 얘기예요. 다이버전스와 역다이버전스. 자, 다이버전스와 역다이버전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역다이버전스가 일어났죠. 매수가 아닙니다. 자, 이제 이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볼륨 오실레이터의 지표와 일반적인 거래량 지표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바로 수급의 지표로 한꺼번에 표현했던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면은 이제는 이 뜻을 알 겁니다. 거래량으로는 진정한 거래량의 패턴을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다이버전스와 다이버전스까지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만들어 볼 이제 지표를 한번 미리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MACD와 시그널이 서로 수렴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의 이동평균선이 다이버전스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이버전스를 합니다. 매수 타점. 역다이버전스, 매수 안 합니다. 물론 이제 선물 거래할 때는 롱 포지션이 되고 숏 포지션이 되겠죠? 선물 단타를 할 때는 롱, 숏 되겠죠? 롱, 숏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선물 거래할 때는 이렇게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동평균 간의 수렴, 그 다음에 거래량 이평값의 수렴과 다이버전스, 역다이버전스. 자, 역다이버전스는 하늘색으로 표현됐고요.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황금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역다이버전스, 숏 포지션. 역다이버전스, 숏 포지션입니다. 다이버전스, 롱 포지션. 단타를 할 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어롱 티슈진. 볼륨값 수렴과 다이버전스. 롱. 볼륨 수렴과 역다이버전스. 숏. 롱.
아시겠죠? 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미 상한가를 이루고, 자, 볼륨 패턴이 역다이버전스가 나는 겁니다. 자, 여기 또 급등이 나왔을 때, 자, 볼륨 값을 보이시죠? 이 볼륨 값, 다이버전스 볼륨 값. 여기는 역다이버전스 볼륨 값. 보이시죠? 근데 이 편값이 데드가 났죠. 골드에 났을 때, 다이버전스. 단타를 때 이렇게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롱. 이평값 수렴, 다이버전스. 이평값 데드, 역다이버전스. 이평값 골드, 다이버전스. 자, 단타를 할 때, 역다이버전스. 이렇게 수렴 받을 때, 데드. 자, 골드와 데드. 자, 아시겠죠? 자, 이 이제 지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단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동 평균 값의 수렴도 보고 그 다음에 볼륨 값의 수렴과 다이버전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ACD 지표를 운용 수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원리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저 원리가 이해가 되니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운용될 이제 수식을 불러와서 수식 작성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볼륨 오실레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검색창에 이제 VOL만 치고 그래서 볼륨 오실레이터가 있습니다. 이 볼륨 오실레이터를 수식을 꺼내오겠습니다. 이제 복사를 누릅니다. 복사를 한 다음에 메모장에다 옮겨 놓겠습니다. 메모장에 옮겨 놓습니다. 다음에 또 MACD를 꺼내오겠습니다. MACD. 그럼 MACD에서 MACD 값을 복사를 합니다.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그널이 있죠? 시그널 수식을 복사를 해서 메모장에다가 옮겨서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식 작성을 이제 미리 한 다음에 이것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이버전스와 역다이버전스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 볼륨 오실레이터 이제 수식값에서 보게 되면 이 계산이 short period 마이너스 long period를 short period로 백분율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볼륨 수렴이 나오는 건데요. 이 볼륨 수렴이 나오는 이 부분에서 보면 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short 마이너스 long 그 다음에 short 값으로 백분율을 했죠. 자, 이것을 short이 아닌 long으로 일단 바꾸겠습니다. long period로 바꿔놓습니다. 자, long으로 바꿨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대로 놔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수식값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복사를 한 다음에 이제 새로 만들기 하고요. 자, 지표명은
V, VACD 응용 지표. 저는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2번이라고 해놓겠습니다. VACD 응용 지표라고 했습니다. VACD 응용 지표하고 수식 1번에 들어가서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식값이 short period 마이너스 long period 백분율인데 백분율을 long period로 백분율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을 VACD 다이버저스라고 했습니다. 플러스 D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역다이버전스를 표현할 겁니다. 역다이버전스 수식 2번 역다이버전스 VACD 마이너스 D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을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변경해 줄게 역다이버전스를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short period 마이너스 long period인데 요거를 바꿔주겠습니다. long period. 자, long period로 바꿉니다. long period. 그 다음에 long period를 short period로 바꿔주겠습니다. short으로 바꾸겠습니다. short period 바꾼 다음에 자, 이 부분을 long period가 아닌 백분율을 long period가 아닌 short period로 바꾼다. short period. 됐죠?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수식 1번은 다이버전스 short period 마이너스 long period 이것을 long period로 백분율을 하는 겁니다. 수식 2번은 역다이버전스 long period와 long period 마이너스 short period를 short period로 백분율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수식 3번 MACD를 읽겠습니다. MACD. 그런 다음에 자, MACD 수식값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죠? 네, 수식 4번에 시그널을 넣겠습니다. 시그널을 넣고 자, 해당되는 시그널을 수식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지표 조건 설정에 가서 먼저 short period를 정의를 하면 됩니다. short period 5의 값이죠. long period 20이죠. MACD 값이 있죠. short 값 12, long 값 26. 시그널 값이 있죠. 시그널 값은 9입니다. 수직 검증을 누르게 되면 이상이 없죠. 자, 라인 설정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라인 설정이 중요한데요. 다이버전스는 막대로 바꿔야겠죠. 막대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색상을 황금색으로 바꾸면 됩니다. 막대 황금색. 그 다음에 역다이버전스. 막대로 바꾸죠. 그 다음에 색상을 하늘색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ACD는 주황색 4포인트로 맞추겠습니다. 자, 시그널은 자주색 4포인트로 맞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선 0선을 추가하겠습니다. 좀 색깔을 달리해서 점선으로 스타일 점선 바꾸겠습니다. 스케일은 화면이죠. 수식 검증할 때 이상이 없었죠. 작업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이제 수식 설정을 했고,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자 지표. 자, MACD 응용 지표. 자, 이렇게 나왔죠? 이평값의 수렴과 다이버전스, 역다이버전스, 롱, 숏. 보이시죠? 단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모 볼까요? 롱, 숏. 자, 롱, 숏, 롱, 숏, 롱, 숏, 롱, 숏, 롱, 롱, 숏. 확실하게 보이죠? 롱, 숏, 롱, 숏. 자, 이건 좀 무난하게 갔죠? 자, 롱, 숏, 롱, 숏, 롱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MACD를 응용한 VACD는 바로 이평값의 수렴도 보고 거래량의 이평값도 수렴을 본다. 그래서 다이버전스와 역다이버전스를 표현해주는 그런 이제 응용 수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엄청납니다. 이게 신뢰도도 굉장히 높고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 볼륨의 패턴, 거래량의 패턴을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분석해서 이 원리를 좀 그대로 좀 담고 싶어서 어, 개발했던 지표가 되겠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설정을 하셔서 단타를 할 때 한번 응용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